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개막하는 K리그 1 프리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K리그 1 각 구단들의 프리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경기의 첫 번째 팀이라고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두 번째 경기의 홈팀 F서울의 2023년을 살짝 또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다움이 뭐냐고 이제부터 보여줄게 라고 외치고 있는 안익수 감독의 F서울, 과연 어떤 팀일지 지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또 지난해 성적과 함께 팀 개요를 좀 보겠는데요. 지난해 9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강등 플레이오프를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만큼 지난해 FC서울이라는 팀은 꽤 좋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말았는데요. 11승 13무 14패. 사실 지지난해 이제 안익수 감독이 부임해서 이제 오직 익수를 만들어낼 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성적을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은데, 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선수의 부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냈던 약간의 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러면서 이 안익수 감독의 FC 서울이 상당히 또 어려운 시즌을 보내게 됐는데, 그래도 후반기에는 이제 FA컵 준우승까지 하면서 뭐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는 성공을 했다. 또 강등 플레이오프에 가지도 않았고 어떻게든 잔류를 해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나은 성적을 위해서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했던 지난해 MVP는 일류첸코였습니다. 뭐 더 말하지 않아도 일류첸코라는 선수가 잔류를 하는 데 기여했던 것들, 그리고 특히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 선수잖아요. 일류첸코는 포항 그리고 전북, 이 두 팀은 이 위닝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팀이고, 그러한 팀들이기 때문에 일류첸코가 그러한 위닝 멘탈리티를 서울이라는 팀에 불어넣을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서울을 잔류로 이끌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해 뭐 기록도 기록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일류첸코를 MVP로 뽑지 않을 수 없었고요. 올해는 그래도 파이널 A 진입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일단 지난해 베스트 11과 인아웃, 그리고 올해 베스트 11을 좀 보면 답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해 4-3-3을 많이 사용했지만 저는 공격수를 하도 많이 썼기 때문에 4-4-2로 봤는데요. 양한빈 키퍼, 백포에는 김진야, 오스마르, 이상민, 윤종규, 그리고 중앙에는 팔로세비치와 기성용, 왼쪽에는 나상호, 오른쪽에는 강성진, 톱에는 조영욱과 박동진이었습니다. 이 11명이 가치는 687.5만 유로, 하나 약 94.6억에 달했는데요. 사실 이 익수볼이 4-4-2를 택하거나 아니면 뭐 3-4-3 내지는 3-5-2를 택한 건 어느 정도 안익수 감독이 전술보다도 실리를 추구하게 되면서입니다. 그러면서 4-4-2로의 기용이 늘었고, 박동진, 일류첸코 투톱이나 뭐 이런 다양한 전술을 활용해서 축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 4-4-2를 뭐 아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 전술로서의 효용성은 높지만 이게 약간은 재미없는 축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실리적으로는 챙길 수 있는 게 많았겠지만 이런 점들이 살짝 아쉽긴 했는데, 어쨌든 이 포메이션이 또 서울에 잔류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뭐 이랬던 포메이션에서 인앤아웃이 또 있었습니다. 키퍼에선 양한빈 선수가 굉장히 오랜 기간의 서울 생활 끝에 또 이제 세레소로 이적을 했고요. 수비진에는 이상민 그리고 윤종규가 입대를 했고, 고강민 선수는 말레이시아 리그로 이적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많이 떴고,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에는 이 또 이적 오피셜이 떴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미드필더에는 뭐 큰 아웃은 없었고, 공격수에는 정한민 선수가 성남으로, 조용 선수가 입대를 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들어온 선수도 있죠. 부천의 최철원 선수가 박호민 선수 그리고 현금을 붙여서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이 됐고요. 수비진에는 성남의 3명의 선수 이시영, 박수일, 권한규를 또 데려왔습니다. 미드필더진에는 한찬희가 전역을 했고요. 공격진에는 윌리안, 임상엽, 아예시, 김경민, 그리고 황의조가 영입이 된 FC서울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에 예상되는 베스트 11에 보면 이렇게 또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철원 키퍼, 백포에는 이태석, 오스마르, 이한범, 김진야, 중원에는 기성용, 팔로세비치, 백상훈, 위쪽에는 나상호,
황의조, 윌리안입니다. 이 가치는 1100만 유로, 151.3억인데요. 지난 라인업의 가치가 687.5만 유로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상승한 수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라인업 보시면서 하실 만한 말씀은 왜 일류첸코가 아니라 황의조가 여기 있냐, 일류첸코가 좀 더 많이 뛰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황의조가 들어가면 이 트랜스퍼마크트가 산정하는 가치의 값이 달라집니다. 황의조는 500만 유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황의조가 아닌 일류첸코가 들어갔다면 730만 유로 정도가 나왔을 텐데, 황의조가 들어가면서 울산, 전북급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의조를 넣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고요한이 완벽하게 지금 초반부터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면 아마 백상훈이나 또 역시 부상이 있었던 한승규, 두 명 중 한 명이 팔로세비치 파트너로 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시즌의 키플레이어는 역시 일류첸코입니다. 지난해 19경기 동안 7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여름 이적 시장에 합류했지만 1216분을 뛰는 등 또 오자마자 주전급 선수로 또 활약을 했는데, 일류첸코는 90년생 베테랑입니다. 지난해 잔류에 큰 기여를 했던 외국인 리더이기도 하고, 올해는 주장 타이틀까지 달기도 했죠. 보다 본격적으로 서울이라는 팀 안에 들어와서 구단의 어떤 운영이라고 하면 좀 프런트틱하긴 하지만, 어쨌든 선수단 관리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들어와서 일류첸코가 또 서울이라는 팀을 또 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겠고요. 과연 황의조라는 선수와 함께 또 황의조, 일류첸코 둘 다 굉장히 톱클래스의 공격수들이잖아요. 이 두 명의 선수가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앱서울의 시즌 기대 요소로 좀 이어가 보면, 파격적인 영입을 통해서 이선을 상당히 다양화했습니다. 윌리안, 임상엽, ISC, 김경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강성진, 나상호, 6명 내지는 7명까지 되는 선수들이 이 이선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고, 클래스도 꽤 있는 선수들이죠. 이러한 선수들이 함께하고 있는 서울의 이선은, 특히 이선 측면은 상당히 파괴력 있는 공격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성남으로부터 영입한 3명의 수비수도 상당히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이전트 키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성남과 싸운 이후에 성남에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는데요. 퀄리티 있는 선수들을 효율적으로 영입했습니다. 박수일, 이시영, 권한규, 이시영과 권한규는 지난해 기대에 미친 활약은 아니었다고 해도 박수일은 엄청난 활약을 해줬던 선수고, 이시영도 아시안 게임에 데려가서 이제 또 군면제를 댔고 했을 정도로 좋은 선수고, 권한규는 지난해 센터백 대란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기도 했던 그런 상당한 기대를 받았던 선수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의 퀄리티 있는 선수들의 영입은 상당히 또 큰 영입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리그 최상위 클래스의 톱,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단기 임대를 한 황의조, 그리고 올해 주장 일류첸코는 모두 K리그 최상위 클래스의 톱 자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명의 선수가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 기대된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또 불안한 요소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한 빈번한 키퍼진. 지금 있는 키퍼들, 그리고 특히 주전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키퍼는 백종범 그리고 최철원입니다. 아마 최철원이 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이 백종범과 최철원이라는 이 2명의 키퍼가, 특히 주전급 이 2명의 키퍼가 과연 양한빈의 빈자리를 온전하게 메울 수 있을까? 이거는 살짝 시즌을 보면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미지수인 팔로세비치 파트너, 현존하는 자원 안에서 발견을 해야겠죠. 지금은 백상훈 선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선수를 사용할지는 모르는데요. 스쿼드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 팔로세비치 파트너를 안에서 찾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하죠. 하지만 찾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선수들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스쿼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선수들이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히 주요한 요소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서울의 개막전 상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나요? 어쨌든 인천 유나이티드인데요. 경인 더비를 개막전부터 치르게 됐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조성환 감독 그리고 오반석 주장 실제로 이번 시즌을 시작하는데요. 예상되는 인천의 포메이션은 3-4-3입니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겠죠.
지난해에는 2무 1패, 살짝은 아쉬운 성적을 거뒀던 서울인데요. 2월 25일 토요일 4시 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와 경인 더비를 벌일 예정이다 라고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앱서울의 2023년 간략하게 또 프리뷰를 해봤는데요. 과연 서울 다음이 뭔지 안익수 감독이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